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양 경기장에서 다소 좀 우울한 목소리 그리고 선수들의 부상 소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패배, 쓴맛을 다시 한번 보게 했는데요. 어제 이 코스피가 1900선을 하루 이탈했다. 하루면은 조금 뭔가 기대를 해볼 만한데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이어지다 보면 뭔가 얘기가 다르죠. 오늘 1900선 이탈로 이 거래를 연속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연 뭔가 시장에 희망의 고리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 함께 찾아보시죠. 오늘 해설에는요, 한양증권 여의도 RM의 권충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여의도 증권가 분위기 좀 어때요? 되게 좀 흉흉하죠. 아무래도 뭐 다들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좀 서로 말도 별로 없고요. 네. 아픈 사람도 늘어났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해서 좀 술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고 뭐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여의도가 그게 건물들을 지어가지고 칼바람이 장난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담배를 태우는데 담배 태우러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나가면 네. 요새는 이렇게 금연 욕구가 이렇게 일 정도로 굉장히 좀 찬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찬바람 더 불어야겠네.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네, 오늘 시장 뭐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재미없었고요. 한 3일째 벌써 제가 거래를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3일째 쉬셨군요. 계속해서 좀 거래를 할 만한 종목들이 보이지도 않았고 또 그런 자신감도 나오지 않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좀 매수 버튼을 누르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장이 계속 좀 지속되는가 안 되는가 뭐 좀 제가 봤을 땐 큰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깊이 좀 얘기를 네. 나눠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만한 것은 1900포인트 아래서는 굉장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한 경우는 PBR 1배를 잘 깨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PBR 1배 수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수준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와 있다. 크게 우려할 만한가 이런 좀 의심을 좀 드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예, 지금 같은 생각인데요. 그 1900선이 잘 안 깨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장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좀 많이 빠져버리면 새로운 세력이 올 것 같고 손바뀜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장이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중국도 직전 저점이 한 2850선이더라고요. 네. 한 오늘 3000이니까 한 5% 남았는데 그걸 한번 보겠다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이 또 기술적인 흐름들이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네. 그리고 그걸 깨면 뭐 일각에서 나오는 이제 2600을 보고 올 것인가가 생각이 될 건데 어쨌든 차트가 너무 좀 단정하니까 하단이 그래서 일단 바닥이 안 나왔다는 쪽에 심리들이 많은 것 같고요. 중국이든 한국이든. 그래서 우리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 레벨로 보면 작년 8월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장중 저점들이 그렇게 확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긴 꼬리로 네. 그런 걸 좀 기다리는 새로운 수급 주체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울한 경기 분위기 가운데서 또 어떤 선수들이 활약을 펼쳤을까요? 오늘 라인업 함께 보시죠. 오늘 열심히 달렸던 10명의 선수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1번 타자입니다. 아반 컴퍼니고요. 2번이 아이질, 3번 캠시스, 4번 타자 삼천리 자전거가 차지했습니다. 5번 원익, 6번 이글벳, 7번이 코스맥스였고요. 8번 LG와 마지막으로 9번 타자 한미약품이었습니다. 오늘 라인업 중에서 보니까 좀 처음 보는 선수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위 타선 역시나 좀 부진했고요. 사이즈도 좀 작아진 것 같고 특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의 특징은 테마는 한 3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그동안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바이오 쪽에서 좀 바이오 어떻게 보면 여진이 좀 계속해서 좀 매수가 좀 돌았던 것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이제 중국 유아용품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하는 업체 수를 늘리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삼천리 자전거 쪽에서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대진농가 쪽에서 또 구제역 발생이 맞아요. 있어서 구제역 또 테마주들이 좀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는데요. 뭐 이글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뭐 중앙백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글웹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또 얘기도 좀 많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 자체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테마군의 형성은 돼 있어서 매매는 조심을 해야겠습니다만은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또 종근당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상승은 못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좋지 않겠는가. 뭐 한미약품은 오늘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따가 추후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었다. 시장에 비해서는 오늘 선발된 종목군은 나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4번 삼천리 자전거 눈에 띕니다. 오늘 상한가였나요? 아니요, 10% 올랐습니다. 일단 상승폭으로는 4번 자리인데 좀
체력이 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네. 삼천리가 4번에 들어와 있는 게 좀 오늘 시장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뭐 아가방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잘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맥스 또 들어와 있고요. 또 이글벳은 뭐 거의 상한가까지 갔는데 뭐 상한가 종가인가요? 22% 예, 급등 마감입니다. 어쨌든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나 뭐 이런 쪽들은 뭐 부진이 좀 이어졌던 상황에서 네. 한미는 어제 5% 빠지고 오늘 또 빠져서 약간 조금 뭐 이틀 정도는 좀 뭐 쉬고 있는 모습인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 3번 타자 캠시스가 아, 예, 상한가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진이라는 선수가 저는 좀 생소한데요. 권 과장님이 좀 추천을 해주셨죠? 네, 아이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코넥스에서 올라온 선수인데요. 요 근래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코넥스에 있을 때도 2만 원 상단에서 좀 놀다가 네. 상장을 하면서 한 11,000원 이하, 만 원대도 한번 깨고 내려갔던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 정도 가격에서 좀 매매가 거래가 되다가 요 근래 바이오 시장이 오면서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하는 회사예요? 일단은 뭐 기존 바이오 업체들과 같이 뭐 임상에 들어가 있는 뭐 약군들이 있고요. 당뇨병 쪽으로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파생될 수 있는 혈액 쪽으로 파생될 수 있는 이런 네.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기술력에 비해서는 일단은 뭐 시총 자체가 굉장히 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기술 수출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물론 이것은 뭐 시장에서는 루머로는 돌고 있지만 뭐 네. 5천억에서 1조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업의 특징으로 제약바이오 여진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에 좀 맞물려 있는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선수씩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어느 쪽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선수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일단은 오늘 뭐 정부 5대 유망 수출 품목 중에서 유아용품 지원을 좀 육성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물론 작년 연말에 나온 뉴스이긴 합니다만 오늘 다시 재조명되면서 이런 유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 유아 쪽 관련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16년도부터 중국이 산하 제한을 좀 폐지를 할 것 같습니다. 추후 한 내년부터는 한 300만 명의 신생아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크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한쪽 일각에서는 일단은 뭐 아직 경제 수준이 그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출산율이 급격히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정부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지원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좀 크게 지금 크게 그림을 그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인구수를 늘려야 한다는 부분에 촉각을 좀 세우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수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밸류에이션 자체도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한 30배 수준에서 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숫자적으로 좀 올해군요. 올해 좀 숫자적으로 좀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PR 밸류도 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은 유아용품 관련주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런 종목은 보시지 말자고 하면 되게 그럴 것 같죠. 네. 네. 좀 안 일단- 보세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예, 일단 그 차트 아까 보시면 네. 저게 차트 저 파란색 음봉 기억나시죠? 10월 30일 전날이 중국에서 그 대책 나왔던 날이에요. 저때 물리신 분들은 한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반토막이 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 바닥에서 일단 많이 올라왔네요. 근데 이 종목들이 그 사실 저출산 테마주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주의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 같고 그 제가 전날 10월 30일 날 아마 다시 보기 해보시면 아실 건데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됐으면 이제 뭐 인해 전술 나오겠냐 뭐 이런 식이고 그 세대들이 우리랑 비슷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개인적인 성향이 옛날 분들보다 강한데 나라에서 애기 더 낳으라고 뭐 더 낳고 하는 그런 세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자라고 있는 중국 세대, 중국의 그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 세대들이 그래서 약간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어쨌든 테마성으로는 뭐 한다고 하니까 묻어간 것 같은데 오늘도 약간 그런 부분 아니었나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아용품 관련해서 하는 게 추가가 된 게 삼천리 자전거였죠. 오늘 4번 타자로 좀 자리매김을 했는데 전 자전거 관련주가 유아용품 이쪽 뉴스가 나오길래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은 뭐 삼천리 자전거는 뿌레베베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모차하고 카시트를 좀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수익성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지면서 오늘 좀 강한 상승 모멘텀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유화 테마가 낀다 그러면은 PR 밸류를 좀 높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상승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같이 뭐 바퀴라든지 뭐 이런 용품 쪽에서 또 아니면은 뭐 고장이 났을 때 이런 AS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시너지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또 삼천리 같은 경우는 매장을 굉장히 좀 크게 내는 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샵인샵이라는 개념으로 삼천리 자전거의 샵 안에 이런 뿌레베베를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시너지가 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현재 주가는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매장에서 외국 네. 메이커인가요? 뿌레베베는 한국 겁니다. 아, 한국 네. 자전거 매장에서 뭔가 젖병 팔고 하면 이상할 것 같은데 유모차 팔면은 그림이 또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바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그렇네요.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기름칠이라든지 이렇게 좀 같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 같은 건 많이 켜놨더라고요. 좀 큰 매장 같은 데 가보면 자전거 파는 데서 요새 이제 다 외산으로 해서 송일국시인가요? 네, 네, 송일국시가 네. 이제 그 삼둥이 삼둥이를 트레일러로 하면서 굉장히 네. 좀 인기가 많은데 그렇네요. 저도 원래는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요 근래 네.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트레일러가 굉장히 많이 보여서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만 춥고 중국발 스모그가 많아요. 빨리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허위원님 어떤 종목 볼까요? 아, 예. 저 한미약품 웃자고 한 얘기고요. 한미약품 하겠습니다. 네, 오늘 9번 타자였는데요.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한미약품이 그냥 기술적으로 아까 이제 어제 5% 빠지고 오늘도 한 2% 정도 빠져서 네네. 일단 어제 좀 힘이 빠진 모양새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선 이탈이 나왔었고요. 어제 뉴욕 시장을 잠깐 보시면 뭐 그 12월 달 고용 지표 잘 나오고 나서 네. 우리한테는 좀 세게는 안 받아들여졌었던 상황인데 어제가 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에 나왔던 지표를 보고 실업률도 그랬었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훨씬 잘 나와 버렸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3월 달 조기 금리 또 추가로 더 인상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었던 상황에서 그 바이오 제약 쪽이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는 호재성이었던 JP 모건 그 뭐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네. 셀진이라고 우리 시총으로는 하나로 따지면 100조가 되더라고요. 네. 셀진이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되게 큰 회사인데 이 회사가 거기서 연간 매출하고 뭐 순익 가이던스를 EPS로 제시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매출 가이던스랑 순익 전망이 상하단 밴드 봤을 때 좀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시장 컨센보다 톰슨 로이터스 집계했던 것보다 끝선에서 약간 낮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불편하게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이런 제 느낌으로는 그런 네. 시황들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셀진이 한 5% 빠졌던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슈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가이던스가 사실은 회사에서 제시했던 것이 시장 가이던스보다 많이 낮았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한번 위에서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심리가 우리 시장까지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 아침에는 잔잔했었는데 뭐 네. 장중에 좀 더 밀렸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미가 지금 그 JP모건 컨퍼런스 들어가 있고요. 연말이란다. 주말까지 할 거고요. 또 시카고하고 뉴욕 쪽에서 해외 기관 대상으로 추가로 또 IR을 또 한다고 합니다. 주말에. 네. 그래서 그 두 건의 IR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또 우호적인 재료인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21선이 지지가 되고 맞아주는지 저게 지금 21선이 여기 노란선인가요? 네, 노란선이 약간 누워있죠 옆으로. 그래서 좀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저거 지금 지지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지금 한미약품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좀 재미난 것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크게 조정받았던 섹터가 의약품 업종 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희비가 상당히 좀 뚜렷하게 엇갈렸잖아요.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서두에서 뭔가 제약바이오 강세에 여진이 좀 있는 종목군들도 있다. 그 얘기는 강세 흐름이 지속되는 종목도 있다. 이걸로 해석을 해봐도 되죠. 어떻게 네, 좀 맞습니다. 보세요? 일단 뭐 한미약품의 왕관을 종근당 쪽으로 좀 물려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오늘도 올랐어요, 종근당. 종근당 오늘도 좀 올라서 네. 오르면서 좀 끝났는데요. 일단은 종근당 쪽으로 매기가 많이 좀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나올 게 한미약품보다는 종근당 쪽이 더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른 순환매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바이오 시장을 봤을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 너무 빨리 왔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떻게 봤을 때는 이제는 전형적인 좀 대형주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상승이라든지 하락, 뭐 시장을 타는 느낌도 좀 많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별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시장을 좀 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뭐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보다는 중소형 제약주, 제약 바이오 쪽에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크긴 큽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한두 가지의 파이프라인으로 좀 시총을 끌고 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뭐 한두 종목 정도 이런 라이센스 아웃이 진행이 된다라면 그 바람은 계속해서 좀 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 한 해 볼 종목군들이 크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계속해서 좀 흐름을 타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꾸준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한 선수 더 보겠습니다. 어떤 쪽 관심 가세요? 네, 오늘 마지막 선수는 코스맥스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맥스 주가는 뭐 크게 뭐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상승하면서 좀 끝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중국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지금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성장이 끝나고 경제적으로 세계 경기가 몰락하는 것이 아니냐, 시스템적인 에러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폭락이 나오지 않는 것이냐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확산이 돼가면서 시장의 매수세가 굉장히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 쪽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저는 중국 실질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자체는 버블이 빠지는 과정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도 7%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6.5%까지 예상이 나오고는 있지만 원체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6.5%도 굉장히 큰 상승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뭐 15%라든지 10% 이상대 성장을 못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대충 아무거나 찍어내서 팔면 팔리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좀 2차 성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성장이 끝나고 2차 성장이 되면서 뭐 서비스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좀 고부가 상품권들이 많이 좀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한국에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좀 사춘기 정도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물론 시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 증시가 좀 폭락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크게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장성이 계속해서 고성장이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PER 밸류로 봤을 때는 한 400억 정도인데 1.7조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한 40배 이상 정도의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지탱하는 힘은 아무래도 중국의 성장성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뭐라 그럴까 좀 고부가 상품들은 한국에서 굉장히 좀 상품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네네. 부분에서는 한국 시장을 좀 견고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숫자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요즘에 위안화가 뭐 전 세계 증시를 막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위안화, 그러니까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내부에 있는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네. 그래서 이쪽 화장품이라든지 이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데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 환율로 인한 영향력 좀 어떻게 보세요? 환율로 인한 영향도 굉장히 좀 크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화 약세도 좀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환율은 크게 오래가는 경향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네. 환율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주는 기회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중산층이 지금 한 30% 정도인데 한 2020년까지 50% 이상 정도가 중산층 구매력이 있는 부분으로 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시장은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아마 미국보다 중산층의 숫자가 더 높아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수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화장품 쪽이 좀 어느 정도 더 성장할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쓰는 소비층이 아직까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더 늘어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지금 한 4억 명 정도가 중산층이라고 봤으면요. 네. 한 7억 명 이상까지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안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권 과장님께서도 최근 들어서 3거래를 연속해서 매매 안 하셨다고 해주셨는데 그만큼 손댈 만한 종목군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또 구제역 관련주들, 뭐 대체제 관련주들 급등락하다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좀 해볼까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오늘 라인업에도 관련된 선수도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이런 급등 테마주를 좀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선수들이다 보니까 좀 매매가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를 종목군 중에서는 굉장히 좀 매매를 해볼 만한 선수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글벳이라든지 네. 중앙백신 같은 경우는 중앙백신 같은 경우는 또 바이오 쪽으로도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가능하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문제는 단기적인 투자 심리에 의해서 굉장히 좀 매매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큰 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시고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개인분들이 접근하거나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저는 네. 이런 종목은 좀 피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런 종목을 매매하려면 네. 단말기가 적어도 두세 대는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그러니까 뉴스 플로우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차트를 띄워놓을 수 있어야 되고 주문창이 따로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완전 극초단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죠. 근데 저런 부분을 저는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성향들은 다 다르니까. 맞아요. 근데 네. 적절하게 투자 원칙만 잘 지키면 뭐 선물 옵션 매수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를 들자면 적절하게 매수해서 뭐 수익 나면 챙기고 아니면 자르고 하는 것만 잘 되면 가능한데 단말기 이만한 거 하나 가지고 저런 종목은 매매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니까요. 네네, 또 예. 선수들 저희가 골고루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MVP 선정해 봐야죠. 어떤 선수인가요? 네, 오늘장 MVP는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네, 오늘 육아용품 관련주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1번 타자 아가방 컴퍼니 오늘의 MVP고요. 11.39% 급등하면서 11,0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내일 경기를 준비해봐야 됩니다. 내일은 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러게요. 얘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가 레벨은 뭐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겠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확신이 차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가 하락이 어디까지 지속되겠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뭐 20불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불대는 한번 보고 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이라든지 저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왔을 때는 언젠가는 한번 찍고 오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유가는 충분히 20불대까지 한번 하락을 한 후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 부분이 한국에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방송 전에 뭐 앵커님하고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겠지만 네. 디플레이션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한국의 뭐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가격을 좀 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디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부 가격도 오르고 음료수 네, 가격도 맞습니다. 오르고. 거기 뭐 네, 생필품 가격들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좀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중국이라든지 한국 경제에는 유가가 빠진다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도 일단 한국 기업체들도 올해 굉장히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좀 돌아서는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유가 하락도체도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내에는 다시 한 30불대 중반에서 40불대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여지가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란과 그 사우디 쪽에 문제가 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일단은 국지전 정도로 만약에 최대한 가봐야 국지전 정도로 끝나지 않겠는가. 전쟁까지는 전면전까지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 6개월 정도 시간 텀을 좀 기다려 보신다면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글로벌 증시가 일단은 의미 있는 반등을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같이 좀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야 할 텐데 네, 아직까지는 좀 글로벌 증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좀 월스트리트를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 좀 시원하게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한번 해주셨으면. 친구들이 거기 좀 많이 있고 제가 거기서 오래 살아가지고 좀 얘기를 한번 해줘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환율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요즘에 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1,200원 선을 뚫고 좀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1,200원 선 아래로 빨리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야지 좀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추가적인 상승으로 배팅하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만 네. 이 부분은 지속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목에 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올라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모멘텀에 의한 흐름이겠지 뭐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은 아닐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이 올라봐야 한 1,230원 선에서 상단을 잡고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한 1,150원에서 1,250원 정도까지는 크게 한국 경제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저희가 클린업 트리오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는요. 네. 1번은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2번은 LG생활건강, 3번은 현금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그때도 현금 가져오셨죠? 네, 지난주에도 현금. 맞죠. 네, 맞습니다. 꾸준히 좀 시장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게 짜신 것 같은데요. 두 선수 그럼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OLED 투자가 이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삼성이라든지 LG 쪽에서도 OLED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추가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라든지 수급 자체를 봤을 때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뭐 반도체라든지 태양광이 한창 날렸을 때는 15,000원 이상 또 2만 원대에서 놀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부분까지도 충분히 내년에 실적이 나와준다면은 긍정적으로 좀 중장기간 쭉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화장품이네요. 네, 제가 엘센하우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네. 그동안 추천을 좀 안 드렸는데 오늘 또 가져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00만 원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시 봐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에 한 600만 명 정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올해는 860만 명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YOY로 한 40%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익률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큰 회사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상향 패턴이 깨질 만한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4분기 실적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좀 둘 필요가 있고요. 네. 항상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전에 굉장히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기회로 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61선 자체 근처에 와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매수해볼 만한 이제 분할 매수해볼 만한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서 이번 선수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는데요. 클린업 트리오입니다. 이 가운데서 주성 엔지니어링, LG 생활건강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경기 라인업 뿌리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증시가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3,000선을 지켜낼까요? 현재 상해종합지수 마감 7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차 하락 전환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좀 보시면서 내일 우리장 경기 준비해 보셔야겠네요. 어떤 분들께는요. 또 오늘 급등락을 했던 이런 백신 관련주들이 또 큰 수익을 줬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큰 손실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언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향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면 또 수익으로 연결될 겁니다. 내일 이 시간 좀 더 알찬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